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백종원 기자님하고 같이.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편안합니다. 네.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좋지. 네. 야 답변 받으려봐라 진짜 힘들다고.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도 브리핑하라고 그러면 힘들 것 같다. 질문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고려아연 얘기를 할 건데 네. 원래 고려아연 지분 경쟁 서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고려아연의 최 회장 측, 뭐 영풍 MBK 측 서로 공개 매수를 하고 원래 한 50만 원대였던 주가가 89만 원 공개 매수가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게 다 끝났으니까 네. 그럼 공개 매수 이제 그 정도까지 서로 지분 경쟁을 했으니까 이제 좀 떨어질 거다. 네, 승패가 나서 뭔가 그 결과로.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상한가 가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150만 원? 오늘 주가를 보니까 거의 미친 가격으로 올라갔던데 결국 그 말은 아직 이 전쟁이 안 끝났다는 뜻인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이 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김상훈 기자님께 취재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자, 김 기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지금 아직 완전 안 끝난 게 맞는 거예요? 뭐 상한가고 난리던데? 일단 뭐 주가만 보면 그래 보이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모로 화제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인데 예. 사실 지난 24일에 최인범 회장 공개 매수가 끝이 났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주당 89만 원이었으니까 그 사겠다는 거래가 끝이 났고 여기에 230만 주가 몰렸어요. 전체 발행 주식의 한 11% 되는 물량이니까 그만큼 유통 주식 수가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생각해보면 원래 그 경영권 분쟁 발생하기 전에 55만 원이었고 요거를 그 서로 간에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89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공개 매수가 끝이 났으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지. 라고 판단을 해서 심지어는 이 그 선물 거래 있잖아요. 예. 네. 선물 거래로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락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걸 미리 입도 선매하듯이 선물 그렇죠. 가격을 매겨놨는데 약속된 가격에 주식을 사기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걸 선물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가격이 내린다에 베팅을 했던 거죠. 예. 근데 공개 매수 끝나는 날 오히려 상한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추 뭐 셈을 해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를 요거는 누가 이겼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분명히 남아있는 주식을 가지고 장내에서 매도 경쟁을 벌일 것이다. 이제 그래야 승패가 결정이 나니까. 서로 매집하는 경쟁 그런 걸 말씀하시죠. 남아있는 약간의 지분 가지고 또 싸울 거다. 요거는 일단 뭐 추정이긴 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날 24일 날 끝나는 날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쇼 포지션을 잡았던 사람들인 경우에는 예. 네. 이제 포지션 주가가 청산을 더 해야 올랐으니, 되잖아요. 더 올랐어요. 어렸으니까. 청산을 해야 되니까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또 현물을 사야 되는. 사서 줘야 되니. 네. 그렇죠. 이제 그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또 주가를 더 밀어 올리는. 그래서 24일 날 상한가를 기록한 건데 아무리 지분 경쟁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네. 89만 원이 지금 마지막 가격이었는데 150만 원에 사주겠습니까? 그것도 서로 경쟁에 따른 뭐랄까 그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예. 경쟁에 따라서 89만 원까지 올라왔다. 당연히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지금 주가가 154만 원이에요. 오늘 종가가 154만 3천 원입니다. 요때 끝이 났으니까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올랐다고 볼 수 있는 올랐네. 거죠. 심상치가 않네요. 야, 저거 간 떨려서 진짜 못 살 것 같은데. 야,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왜 올랐는지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장내에서 매도가 이루어졌던 건지 지금은 사실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여튼 공개 매수의 판세가 어떻게 됐길래 계속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냐 그리고 또 앞으로 지분 싸움은 그럼 어떻게 될 건지 이걸 조금 제대로 정리해보고자 제가 조금 계산을 해왔어요. 네. 지금 약간 그때 고려아연 MBK 쪽에서 먼저 공개 매수가 끝났는데 네. 한 5%? 네. 그 정도 지분을 확보해서 좀 승기가 기울었다. 약간 그런 평가 아니었어요? 뭐 제가 어쨌든 뭐 개인적인 판단이긴 했지만 그때 방송을 할 때 승기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의 판단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다. 예.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원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의 지분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영풍의 최대 주주는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는 영풍 및 장씨 일가 특별 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33.13%고 사실 최인범 회장의 특별 관계자는 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15.65%. 상대도 안 되네 원래. 그렇죠. 근데
그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혹은 주식 수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최은범 회장이 확보한 우호 지분이 18.34%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서 그래서 최은범 회장의 특별 관계자 우호 지분을 더하면 33.99%. 그래서 한 0.86% 포인트 정도 이렇게 표를 앞서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었죠. 분쟁 이전에. 네. 그러니까 분쟁 만약에 이전에. 저 현대차그룹, 한화, LG화학 등등이 전부 다 편을 들어준다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영풍에서 그 경영권 분쟁, 그 MBK 손을 잡고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원래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 있는. 그래서 영풍, 장시일가가 고려하는 소유는 하지만 경영은 최씨 일가가 하는 이런 되게 오래된 전통이 있었던 회사였는데 최은범 회장이 이런 식으로 우지분을 확보를 하니 요거는 뭔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MBK와 손을 잡고 경영권 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거죠. 근데 저거는 확실하진 않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호 지분이라는 게 난 우호 지분이요. 나는 무조건 고려아연의 최 회장을 도장 찍어 줄 겁니다. 라고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호 지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 거 사주면 우리랑 같이 그 비즈니스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우호 지분이 돼달라라고 이제 구두적으로 약속만 했겠죠. 예를 들면 주주간 계약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호 지분 백기사라고 하는 건 정확히 주주간 계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내가 안전장치로 뭐 얼마에 되사주겠다는 이런 그 계약 조항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명확히 이걸 우호 지분이라고 100% 우호 지분이다라고 단정짓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맞습니다. 최 회장 쪽이 끌어들인 지분이니 그렇죠. 어쨌든 우호적이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일단 전제가 그러합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죄송한데 채팅창에서 김상훈 기자 PPT 너무 잘 만든다고. 선영 크리에이티브에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제발 도움 좀 받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만들어 되게 힘든데. 죄송합니다. 중간에. 그리고 이 공개 매수 위의 지분율이 이렇게 바뀌어요. 예. 그 영풍 및 특별 관계자 MBK가 지분 5.34%를 샀고 그다음에 영풍에서도 조금 지분이 늘려서 지분율이 38.47%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원래 최은범 회장이랑 특별 관계자와 그 우호 지분을 합하게 되면 여기는 그 230만 주 정도의 자사주를 샀지만 이 자사주는 다 소각을 해야 될 운명에 처했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들인 그 주식 중에 1.41%만 요건 베인 캐피탈을 통해서 산 거기 때문에 요것만 우호 지분으로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겁니다. 예. 그래서 지분율이 35.40%. 그래서 지분율 차이가 역전이 되고 이제 영풍 쪽에서 최대주 쪽에서 한 3% 포인트 정도 더 앞섰던 거죠. 그래서 조금 기울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기울었다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MBK 영풍 쪽에서는 우리가 조금 승기를 잡은 것 같으니 임시 주총을 열어서 우리가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웠죠. 그래서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이사회 보통 결의랑 특별 결의예요. 지금 고려아연의 이사수가 13명입니다. 그 중에 12명이 최윤범 회장 측 이사고 그다음에 한 명이 장영진 고문. 영풍의 장영진 고문 반대쪽에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14명의 이사를 우리가 지금 있는 13명의 이사를 해임을 하려면 특별결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출석 주식주의 3분의 2 이상이고 발행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이니까 이 발행 주식수는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3분의 1이니까. 근데 물론 출석 주식주의 3분의 2면 사실 뭐 많은 유통지수가 많지 않으니 적어도 60% 이상의 지분을 들고 있어야 해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엔드 조항이에요. 엔드 조항. 맞습니다. 두 개 다 한꺼번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보통결의 요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보통결의인데 이 보통결의는 새로 이사를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BK 영풍증이 14명의 이사를 우리가 새로 넣겠다. 그러면 총 그 이사 수가 27명이 되잖아요. 절반만 찬성하면 되니까 그중에 자르는 건 맞습니다. 어렵지만 뽑는 건 가능할 거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출석 주식 수의 2분의 1, 그러니까 과반수, 출석한 주식 수의 과반수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 공개 매수 이후 지분율이 보면 38.47 대 35.40이잖아요. 과반이 없어요. 물론 이 국민연금, 기타 주주,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 그래서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는 경우에 자사주 소각한다고 했으니까 소각하겠죠. 그렇죠. 이건 의결권이 없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보통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주식으로
주식을 지분율로 계산해 보면 보면, 이것도 똑같이 영풍 특별 관계자가 43.85%고 그다음에 최은번 특별 관계자가 40.35%. 저걸 보니까 완전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8%, 8.92% 얘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도 둘 다 과반이 안 되니까. 아무도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영풍이나 그 MBK 측 입장에서도 이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결의 통과를 하려면 이 기타 주주까지 다 출석한다라는 가정하에 예. 보수적으로 봐서 그러면 적어도 50%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야 그 14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태로는 지분율 차이가 조금 벌어졌다고는 하지만 완벽하게 안정권이다라고 보긴 되게 힘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국민연금 8.92%를 들고 있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건데 예.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국민연금이 누구 편을 드느냐 그래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고 네. 평가를 하죠. 실제로 국민연금이 최인범 특별관계자 최인범 회장 측의 손을 들게 되면 당연히 여기가 거의 50% 가까운 지분율에 그다음에 기타 주주들 좀 위임장 받아가지고 의결권을 확보하면 네. 그 50% 이상 과반을 가질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국민연금이 여기에만 붙지 않는다고 하면 용품및 특별관계자 쪽에서 50%를 확보 못하기 때문에 보통 결의 요건을 통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주총에서 이사선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얘네들만 그 최인범 회장 측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사회 장악하는 것만 맡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은 버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을 써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최인범 회장 쪽에서는 국민연금 우리 편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영품 및 특별 관계자 입장에서는 우리 편을 들지 못할지언정 기권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저는 궁금한 그러면은 뭐 많이 취재를 하셨을 테니까 국민연금의 어떤 속내를 주총 네. 때까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국민연금 누구랑 친합니까? 가서 로비를 많이 하사. 국민연금은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예. 사실 국감에서 발언을 하기는 했어요. 이게 예.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보니까 발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조금 뉘앙스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예. 뭐라고 했냐면 적대적 인수합병 경영권 쟁탈에는 국민의 자금인 그 국민연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방점을 찍은 사람들은 봐라. 영풍이랑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려고 마음에 안 하는 들어 하는 건데 거네. 이거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적대적 인수합병이냐라고 하는 그 정확한 용어의 정의 이게 뭔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최대 주주는 최인범 회장 쪽이 아니라 영풍과 장회장 쪽이었죠. 근데 최대 주주가 저쪽에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으니 이제 우군을 데리고 와서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요거를 정확한 의미의 적대적 M&A라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반대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MBK의 주장이고. 그렇죠.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른 거죠. 이제 그러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연금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다만 국민연금에서 어떻게 판단의 기준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장기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선택을 하겠다. 누가 더 잘할 거냐? 뭐 누가 더 잘할 거냐라기도 하게 나한테 줄을 서시오. 일 수도 있지만 예. 뭐 어찌됐든지 간에 국민연금 주주로서 배당 그다음에 실적 이런 것들도 중요할 테고 또 하나가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MBK가 그 영풍 그 고려아연의 주식을 산 펀드가 그 최대 출자자 중에 하나인 앵커 LP라고 하거든요. 네. 그 펀드에 출자한 기관 투자자 그 중에 국민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이 3천억 정도 출자를 했는데 그러하다 보니 사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최인범 회장 쪽에 편을 들게 되면 내 스스로 내 펀드의 수익률을 까먹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실패하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 선택을 과연 할까? 그리고 사실 이거는 경영권 분쟁이고 사적 충돌이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이 그럼 과연 누군가의 편을 드는 게 맞는 것일까? 사실 국민연금이 한번 삼성물산 때 네. 편을 들었다가 된통 당한 적이 있잖아요. 네. 감옥 갔나요? 그렇죠. 그때? 그것 때문에 뭐 수탁자 책임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거버넌스도 개편을 했는데 과연 누군가의 편을 드는 게 가능할까?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이 기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게 생각은 누가 하긴 합니다.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누군가의 서로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국민연금이 사적 이해관계에 편을 들어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는.
있는 거예요. 잠깐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러면 국민연금 기권하게 되는 경우에 지분율이 어떻게 되는지 네. 보시면 사실 뭐 조금 더 그 격차가 벌어지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영품 및 특별 관계자 MBK 쪽이 거의 과반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네. 기권하면 그 MBK 쪽이 유리하네요. 그렇죠. MBK가 기권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표에 안 들어가잖아요. 출석표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기권하면 그러면 기껏해봐야 출석할 수 있을 최대 표가 이 정도 되는 건데 물론 기타 주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많이 있고 기관타주도 있겠지만 여기가 만약에 100% 출석한다고 하면 48.13%고 여기서 조금 출석률이 저조하다 싶으면 MBK 영풍 쪽에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베팅하는 건 지금 국민연금이 기권한다고 가정하고 결국은 저대로 놔두면 영풍 및 MBK가 유리한 상황인데 네. 요 기타 지분 일반 뭐 이런저런 소액주주들이 나눠 갖고 있는 7.5%. 7.5%를 공개매수 한번 혹시 더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공개 매수는 아니고 장내에서 매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장내에서 매수하게 되면 사실 여기서 예를 들면 MBK 영풍 같은 경우에는 1.86%만 확보를 하게 되면 네. 아주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7.56% 중에 요거를 사가지 않겠냐라고 사람들이 그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상을. 기자님 마이크 좀 조금만 가까이 자기 쪽으로. 아, 그럴까요? 네, 자기 쪽으로 오케이. 네. 그리고 또 보시면 사실 최은범 회장 측은 뭐 얼마를 확보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풍이나 MBK 쪽에서 이 1.86%의 지분을 확보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당연히 이것도 매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내에서 서로 간에 경쟁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기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뭐 그게 뭐 승패가 나기 전까지 판단일 수는 있죠. 주총 전까지는 모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한 번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오늘 그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고려인이 내일 그 이사회 소집을 했거든요. 이사회 소집의 내용이 뭐냐면 안건이 뭡니까?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확히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남아있는 자사주가 있어요. 예. 자사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번에 공개 매수로 매입한 자사주. 요거는 다 소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사주가 한 50만 주 정도가 있어요. 네. 이 50만 주 정도에서 50만 주 중에 그 50만 주 뭐 몇 %예요? 50만 주가 한 3% 조금 안 됩니다. 2, 3%? 2.7% 정도 예. 될 거예요. 근데 이 중에 그 29만 주, 예. 29만 주를 우리가 처분할 거다. 처분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열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문제가 된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사주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을 하려면 이 자사주를 처분하는 게 법률적으로 맞는 거냐? 네. 일단 첫 번째 문제가 그거거든요. 일단 우호적인데 넘기려는 건가? 뭐 그런 그러니까 처분이 그렇죠. 그냥 없앤다는 게 아니고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갖고 우호지분에게 있던 넘기게 되면 자사주니까. 그 의결권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거죠. 네. 옛날에 삼성이 그거 했잖아요. KCC에 넘겨가지고. 맞습니다. 그때 합병을 할 때 똑같은 네. 방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당장 그 영풍과 MBK 쪽에서 이제 반론을 한 게 이런 거예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자기 주식 처분 이게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유권 해석 같은 건데 예. 기존에 있던 자사주가 있고 이번에 공개 매수로 새로 자사주를 매입을 했잖아요. 예. 네. MBK랑 영풍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자사주를 처분하려면 마지막 자사주를 그 취득한 날짜로부터 6개월 뒤에 처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원래 자사주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샀다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냐 그러면 마음대로 주가를 어떻게 보면 시세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판단 취지에서. 때문에 예. 그 자통법이라고 하나요? 그 자본시장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어요.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거는 6개월 뒤에 처분을 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사주를 매입하면 그 맞습니다.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되고. 소각이든 처분이든 무조건 6개월 뒤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갖고 있었던 자사주가 있었다면서. 이건 그쵸.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자사주를 연달아 발행하게 되는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처분 기한이 예, 예. 그걸 그 감독원의 유권 해석을 맡겼더니 감독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서로 다른 잠깐 슬라이드 다시 보여드리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시기를 달리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기 주식 처분 가능일은 최근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 완료일을 기점으로 6개월을 계산해야 된다. 야,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것도 기존에 갖고 있던 것도 내년 그 10월 28일날 취득을 했으니까 내년 그러면 4월 28일 이후에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한테 KCC나 누구한테 줘서 너 맞습니다. 내 주식 줄 테니까 꼭 내 편 들어줘야 돼. 이거 하려고 해도 못 한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자사주를 이번에 취득했다는 이유로. 그렇죠. 아. 그래서 왜 자사 처분 못 하는데 왜 이사회 열어서 자사를 처분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라고 주장을 그럼 하고 있는 꽝이네. 거예요. 꽝 됐다. 아닙니까? 일단은 MBK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또 최윤범 회장 쪽 그러니까 고려한 쪽에서는 또 이렇게 변명을 하기는 해요. 이게 본인도 나름대로 뭔가 방법이 있으니까 이사회를 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가 있냐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요거 먼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아닌가? 네. 요거 있네요. 그래서 자사주를 처분을 해야 되는 그 처리 기한이 있는데 그 처리 기한에 상관없이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을 만한 예외 조항을 예외가 있다. 예, 자본시장법에서 이렇게 규율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공로금 또는 장려금을 자기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네. 그 다음에 우리 사주조합에 처분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회사가 갖고 있던 자사주를 직원들한테 주면 맞습니다. 그거는 아무 때나 해도 괜찮아. 그렇죠. 그 직원들한테 가면 이건 내 주식이니까 직원이 뭐 마음대로 투표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마음대로 투표를 하라고 주는 건 아니라고 본인들은 얘기하겠죠. 요거는 우리가 애시당초 기존에 있던 1.4% 정도의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할 때 이사회 결의사항이 뭐였냐면 소강 및 그다음에 주주들에게 그 환원. 그렇죠. 주주들이 아니라 주주환원. 주주환원이 아니라 임직원들에게 직원 보상 차원에서. 그렇죠. 직원 보상 차원에서 우리가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직원들한테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월급 대신 주는 거야 이런 논리군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그 MBK나 영풍 쪽에서 그 반론을 하는 게 뭐냐면 예.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주식이 1.4%포인트 정도 되고 29만 주 정도가 되니까 요거를 지금 시가로 따져보게 되면 3,700억 원 정도가 돼요. 네. 왜냐하면 주가가 굉장히 높아 있으니까. 적은 돈이 아니네요. 그러면 이 돈을 과연 진짜 고려아연의 직원들, 우리 사주가 살 수 있냐. 살 수 없으면 회사에서 싸게 팔거나 무상으로 주거나 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회사 돈을 본인들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사주에 주는 거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요건 배임 아니냐. 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MBK 쪽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어요. 예. 이게 어떤 판례냐고 하면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1993년에 기아차가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아차가 현대차 그룹 밑에 들어와 있지만 원래 1990년대 IMF가 오기 전에 현대차로 넘어가기 전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업원 지주회사였거든요. 예. 종업원 지주회사여서 사실 포드자동차 그다음에 현대그룹, 삼성그룹이 주요 주주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 경영발전위원회라고 네. 하는 조직을 통해서 여기서 결정을 경영권을 했다. 그쪽에 경영권을 주고 여기서 경영을 하게 했었는데 9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봤더니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그때 삼성그룹이 자동차 사업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잖아요. 기아차 사고 싶어 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요거 장내에서 주식을 조금만 사서 모으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주식을 막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붙은 건데 그때 당시에 경영진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경영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게 경영을 하지만 본인들이 그걸 장악하고 있고 회사 돈은 경영발전위원회가 쓰게 해서 경영발전위원회가 그 기아자동차의 주식을 사서 모으면 우리가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방어를 했어요. 예. 그렇게 방어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이 났냐면 예. 이거는 지금 특정 주주가 회사 돈을 활용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자기 그 일종의 자사주를 사서 그다음에 우리 사주 직원들에게 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경영진이 배임으로 죄도 물었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회사가 갖고 있던 자사주를 우리 직원이나 우리 사주나 이런 데 줬어요. 그렇게 주면 이거는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그렇게 주면 사실상 우호 지분으로 준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이런 판결이라는 뜻인데. 맞습니다. 아니 뭐 직원들이라고 꼭 회사 하란 대로 뭐 하란 법이 있습니까? 난 지분을 받아줘. 난 내 마음대로 투표하겠다. 그거 뭐
그건 아니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물론 뭐 우리 사주 조합이나 직원들이 예를 들면 새로 들어오는 그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려고 하는 주주에 더 우호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네. 사실 드물잖아요.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도 법리적으로 어쨌든 확고하게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발행을 해서 나의 우호 지분을 확보를 하는 거는 안 됩니다. 네. 이게 상법상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자사주를 처분해서 하는 것도 똑같은 효과인 거잖아요. 신주 발행은 아니에요. 신주 발행은 아니지만 회사 돈으로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내가 누군가에게 처분을 해서 경영권 분쟁에서 내가 이기려고 한다. 그거는 지금 현 경영진이 회사 돈을 그 사적으로 활용하는 사적으로 활용한 셈이다. 그렇죠. 그래서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줘도 그것 배임입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KCC나 이런 데다 삼성물산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도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예. 정확히 삼성물산인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때문에 자사주를 KCC에 판 게 아니에요. 합병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예. 합병 찬성에 그렇죠. 그래서 우호 지분 정확한 전제 확보하기. 조건이 경영권 분쟁 시에 나의 우호 지분을 만들기 위해서 양쪽이 싸우고 있는데 그렇죠. 자사주는 사실상 회사 돈이나 다름없는데 맞습니다. 회사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맞습니다. 그 배임인 거죠. 그러니까 배임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고려한 최윤범 회장 측도 공개 매수를 해서 소각하겠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공개 매각을 해서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 누군가에 처분하게 되면 우호지분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럼 배임 배임이기 이슈가 때문에. 있으니까. 그래서 소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소각하면 주주들을 위한 거야. 맞습니다. 주주 환원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 법령이 굉장히 명확하게 돼 있어서 아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예외 조항 때문에 고려한 쪽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거 거죠. 다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쪽은 규정이 이렇게 예외가 있지 않냐라고 할 거고 한쪽은 맞습니다. 아니 판례가 이렇게 거듭된 판례가 있는데라고 할 거고. 근데 사실 뭐 예를 들면 자기 주식을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 자사주를 직원들이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돈을 뭐 예를 들면 대여를 해준다거나 혹은 뭐 싸게 준다거나 이런 경우에 배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법을 찬찬히 조금 뜯어봤던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예외 조항 중에 하나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네. 라는 게 있습니다. 출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사내복지기금에. 사내복지기금이라고 하는 게 2021년에 생긴 제도라서 많은 사람들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예. 요거는 우리 사주에게 싸게 주거나 혹은 뭐 살 수 있는 돈을 대여하거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요. 저 복지기금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 직원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사내복지기금은 자사주를 주게 되면 자사주의 의결권도 살아나고 배당 요구권도 생겨요. 근데 이 의결권이나 배당 청구권을 누가 청구를 하느냐 이것도 일종의 법인 같은 거여서 사용자 측 2인 그다음에 근로자 측 2인 그렇게 기금 협의회를 꾸립니다. 그러면 이 기금 협의회가 의결권과 배당 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그렇죠. 누구의 것은 아니고 직원 각각으로 직원들을 나눠 위해? 먹는 건 아니고. 나눠 먹는 건 아니고 기금이 있으면 기금에서 사용하는 발생을 이제 사내복지용으로 쓰는 건데 근데 문제는 자사주를 출연을 하게 되면 주식이 출연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나온 배당 수익 가지고 직원들이 이제 복지에 쓰는 건데 문제는 이 출연받은 자사주의 의결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났는데 이 의결권은 그럼 누가 쓰느냐? 사용자 측 2인과 근로자 측 2인이 만든 기금협의회.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호 지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임이라고 하는 그 명확한 판례를 벗어나서도 충분히 뭐랄까 이 1.4%의 지분을 우호 지분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가능성 저런 식으로 하면 맞습니다. 고려하연도 자기 갖고 있는 자사주를 조금 쓸 수 있는. 근데 저렇게 되면 그래도 그게 1점 몇 %라면서요. 1.4%. 그거를 만약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 우리 사주죠? 아니 우리 사주면 방금 뭐라 그랬죠? 사내복지기금. 사내복지금에 넣어서 의결권을 살려서 우호 지분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표가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모자라죠. 근데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분율이 바뀌냐? 최윤범 회장의 특별 관계자, 네. 그다음에 우호 지분 다 더해서 45.93%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고 예. 영풍이랑 MBK 쪽에서 47.31% 정도 확보를 하게 되는데 네, 이 그러면 시나리오에서는 예. 굉장히 그 지분율 격차가 줄어들죠. 자사주를 만약에
살려내면 그렇죠. 자사주의 의결권을 살려내면 맞습니다. 사내복지기금으로 넣어서 그리고 또 남아 있는 자사주가 있어요. 이제 그 처분기일이 남아 있는 자사주가 예. 20만 주 정도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것까지 하게 되면 진짜 지분율 격차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49만 주, 50만 주를 전부 다 처리했을 경우에는 0.8%포인트 차로 격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 저 나머지 자사주는 근데 처분하는데 오래 걸린다면서요? 지금 신탁이 맡겨져 있어서 이제 예. 처분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일단 주총을 막고 시간을 벌다 보면 다시 또 얘가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6개월이 지나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는 조금만 그 예를 들면 장내 매수해서 지분율을 확보하게 되면 이야.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최현범 회장님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물론 최은범 회장 입장에서는 all or nothing이잖아요. 지게 되면 모든 걸 잃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하겠죠. 싸우지 말고 좀 그만합시다. 이런 건 불가능하겠죠 이제 와서. 그거는 둘 사이에서 우리 돈도 너무 많이 든다.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사실 굉장히 조금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를 따져보긴 했습니다만 네. 이런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는 해요. 지금까지의 사실 지분율 계산은 어떻게 보면 이 우호 지분 제가 물음표를 붙여놨어요. 현대차그룹, 한화, LG화학, 트라피그룹, 모건스탠리 이런 우호 지분들이 정말 100% 최은범 회장의 우호 지분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지금 그러니까 모든 전제는 지금 말씀하신 전제는 저 우호 지분이 확실히 우호 지분이라는 모두 다 전제 100%.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저거 모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주간 계약이 아마 맺어져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우호 지분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을 다르게 먹는 순간 기권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호 지분 중에 국민연금은 기권할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말씀드렸지만 물론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이 기권을 하고 예. 그런 다음에 현대차그룹이나 하나 정도가 기권을 했다. 그렇게 되면 그 뭐 장내 매도 경쟁 이거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영풍과 MBK가 이깁니다. 그냥 이기는 거고. 네. 50%를 넘겨서 50% 과반수 이상을 무조건 차지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야. 그래서 비교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벌어지다가 예. 자사주를 29만 주 처분하게 되면 조금 조금 좁아지고 따잡게 50만 주를 되고, 다 처리하게 되면 0.8% 포인트까지 좁아지는데 좁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국민연금이랑 이제 우호 지분이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MBK나 영풍 쪽에서 이제 그 출석 표수 기준으로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게 된다. 예.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가 100% 우호 지분이라고 생각했던 한화, 그다음에 현대차, 그다음에 LG화학 이런 곳들이 특히나 한화나 현대 거기는 지분율이 7% 5%막 이래요. 110만 주, 150만 주를 들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빠지게 되는 순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계산은 틀어지게 됩니다. 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현대차 이사가 이제 고려한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뭔가 굉장히 껄끄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권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런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또 그게 이제 저 대기업들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고려아연이 이제 무슨 뭐 LG화학이니 뭐 합작회사 만들고 뭐 이런 해외 가치 맞습니다. 진출하고 하면서 지분 수합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주주간 계약을 맺는 경우들이 많아서 왜냐하면 우리 큰 덩어리의 주주들이 들어오는 거라서 야 너랑 나랑은 항상 우리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경우는 많아서 우호 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주주간 계약이 어떻게 구속력 있게 맺어져 있느냐가 엔진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죠. 들어보진 않았으니까 저희가 볼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 주주간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정말 그 현대차나 한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좀 껄끄럽다. 사실 MBK가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껄끄러운데 그러면 기권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기권이라도 해버리면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 껄끄러워서 누구 판단 못하겠다 기권하겠다 그러는 순간 국민연금이 기권을 하고 하나나 현대차 중에 하나가 기권을 한다. 기권하면 무조건 그러면 MBK가 무조건 이기는 거고 네. 지금 고려아연이 이길 확률은 우호 지분이라는 애들이 다 우리 편을 들어주고 그렇죠. 국민연금이 조금 도와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기권하더라도 일부 지분을 조금 더 확보하고 맞습니다. 자사주 좀 쓰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 우호 지분은 100%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자사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내 매수나 이런 것들 통해서 조금 더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MBK가 못 사게 해서 저기가 과반수
출석 표수로 과반수 이상을 못 차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시간 싸움을 하면 되니까. 물론 그런 경우에도 MBK 입장에서는 시간 싸움하는 것도 우리는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최은범 회장 쪽은 그 돈이 없습니다. 근데 MBK는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면 고려한 주가가 지금 높아서 상관없는데 나중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것들이 이제 마진콜이 돌아오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 회장 쪽에서 그 지분을 조금 더 사고 싶은 환경인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살 돈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확하게 사재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왜 이걸 질문 드리냐면 지금 주식을 지금 상한가로 끌어올리면서 물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선물 거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따라 산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지금 경쟁이 안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을 또 누군가 살려고 달려들지 몰라. 그런 베팅이 있는 건데. 기대감이 있는 사실 뭐 최은범 회장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예. 더더군다나 최 회장의 일가가 영풍정밀 그 공개 매수할 때 조금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지분도 담보로 맡겨놨고 근데 고려아연의 주가가 엄청 올랐으니까 이 담보 가치가 늘어나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기는 해요. 다만 그 돈으로 진짜 장내에서 매수를 할지 안 할지는 물론 최 회장 쪽 일가의 판단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지는 않을 거다. 예를 들면 MBK랑 같이 장내에서 매도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 물론 백기사를 구했을 수는 있어요. 정말 진짜 이제 구속력 있는 주주간 계약을 맺어서 베인 캐피탈? 지금 베인 캐피탈 그쪽에 붙은 쪽이 베인 캐피탈인 경우에도 사실 백기사라고 하기는 굉장히 조금 뭐한 게 이제 최윤범 회장 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사모펀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예. 일종의 쉽게 얘기를 하자면. 아 그것도 사실상 그럼 최 회장 지분이나 마찬가지군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 특별 관계자로 묶인 게 되는 건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진짜 정말 최윤범 회장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공개 매수라고 하는 방식을 택했고 그 다음에 베인 캐피탈에 대출을 받아서 이제 주식을 산 거고 그 다음에 영풍정밀도 공개 매수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썼던 돈이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거였다라고 하면 아, 현금이 많지는 않구나. 근데 다만 MBK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펀드의 규모가 8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면 지분 싸움을 한다라고 하면 시간 싸움으로 가게 되면 사실 MBK가 훨씬 유리한 것도 맞죠. 유리한 국면인 건 맞는 것 같네. 근데 다만 이번에 주주총 임시주총 이게 MBK가 연다라고 해서 임시주총에서 안건이 크게 두 개거든요.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새로 이사를 선임하는 거. 두 번째는 이사회는 중요한 의사결정만 하고 앞으로 경영은 집행임원으로 한다. 이 두 가지를 결정을 하는데 요거는 최윤범 회장한테는 다 크리티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무조건 맞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임시주총에서 한두 번 이길 수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럼 내년 주총까지 그 이후에 또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또 임시주총 열고 또 내후년 주총까지 계속 이길 수 있을까? 요거는 조금 퀘스천이긴 합니다. 최 회장이 뭐 자금이 많지는 않을 텐데 야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지금 150만 원이야. 담보 가치를 더 쳐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좀 더 빌린다. 그 말이 안 될까? 그거는 안 될 그럴 것 같아요. 가능성은 그건 안 있을 될 것 것 같아요. 같습니까? 왜냐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려면 담보 가치가 믿을 수 있는 담보라 해야 되는데 150만 이 말이 뭐 이건 몇 주 말이 안 만에 2배 되는 그런 이건 말이 안 주식을 돼. 그거를 누가 봐도 담보 말이 안 가치로 되네.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그 뭐 금융회사에서 과연 그렇게 돈을 꺼줄까? 그렇게 담보로는 안 쳐줄 것 같습니다. 그럼 150만 원이 말이 안 되는 가격이건데. 네, 야 재밌네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하여튼 뭐 상황 정리가 잘 안 돼서. 내일 이사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네. 결론 내리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야 그럼 이게 쉽게 끝나는 싸움이 아니군요. 이번에 서로 공개 매수 끝나고 대충 방향이 정해지고 이걸로 그냥 한 명이 위너, 한 명이 루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일단 내일 주총에서 거리 최윤범 회장 쪽에서 배임이라고 하는 그 어떤 굴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 배임 이슈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의결권을 방법을 찾을 자사주를 거야? 처분해서 의결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조금 더 길어질 테고 그걸 못 찾는다고 하면 생각보다는 쉽게 끝날 수도 있다. 야 길게 갈 수도 있겠네. 애매하게 서로 살짝 애매하게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둘 다. 뭐 그렇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 이슈 좀 복잡했는데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